1989년 독일 통일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대, 10대 후반에 통일 독일에서 첫 세대를 보낸 독일인들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10대 후반이나 20대의 그 시대로 생각을 돌아가보는, 그 기억을 돌아가보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회학에서 보는 한 세대가 흘러간 이후에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한국에서도 그런 기대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보고 싶었지만 그 모든 행사나 모든 상황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어쨌든 이런 서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오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나름 의미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의 청년 세대들에게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냥 그런 통일이 아니라 실제로 통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과 경험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는 통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대답을 드리고, 그 안에서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게 맞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운더리는 2017년에 제가 가연이들을 마무리하고 저와 같이 활동했었던 노조 활동가 친구들이 여성운동으로 넘어가면서 겪었던 고민과 활동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여성주의 활동가,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성들이 강해 보이고 드세 보이고 세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가장 먼 전선에, 가장 큰 전선에 있을 때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실제로, 그리고 또 남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어떤 관습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과 싸우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이걸 같이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작을 했어요. 4년 동안의 기간을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편집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장면이 애정이 갔고 모든 언어들과 말들이 굉장히 힘이 되었고 저한테. 그리고 이제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 영화 속에 있는 인터뷰를 사실 한 사람당 4차례, 5차례, 6차례씩 인터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친구들끼리 다 끝내고 냈을 때 뭔가 후련함과 아쉬움과 이런 눈물 섞인 어떤 그런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 전부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솔직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되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창 나이 선녀님은 주인공 임선여 씨의 이별의 순간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선녀님을 응원하는 작품입니다. 임선여 씨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생 소 키우고 농사 짓는 일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글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이십니다. 워낙 글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 밤낮으로 수업을 다니셨는데요. 특히 밤에 수업 다니시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어두운 산길을 혼자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머리에 후레쉬를 달고서 그 높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장면이 유독 선녀님의 인생의 삶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건조해진 가슴 한켠을 선녀님의 이야기가 따뜻하고 뭉클하게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제 때 많은 분들이 극장에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2010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조선고급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과 그리고 재판 과정 그리고 제일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왜 여전히 조선학교를 북한학교 또는 차별받아도 되는 학교라고 여전히 생각하는가? 그 역사적 책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가? 저희가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적 책임을 같이 느끼고 우리의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의 관점 그리고 인권의 문제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학교 이제 학생이었던 그 강하나 양이 그 보고 집회에서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마디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도 된다고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구나 라는 말을 했던 게 너무 편집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그 투쟁하시는 분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다큐에 담아낼까라는 걱정도 많았고 되게 두려움도 많았었던 작업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차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그리고 지금 유보 무상화도 지금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선학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예술 장르 중에 몸과 몸의 만남, 접촉이 가장 중요한 장르가 무용인 것 같은데요.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이렇게 간절하게 서로의 존재를 감각하고 몸을 훈련시키고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움직이고 누구보다 크게 움직이는 학생들인데 조그마한 화면 안에 그 안에서도 분할된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땀을 줄줄 흘리고 호흡이 가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는 학생들, 선생님들의 모습에 많이 와 닿았는데 뭔가 그들의 그런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고 다른 거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제 다큐멘터리 봐주실 관객분들 미리 감사드리고 극장에서 함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